핵심 요약 1주차 강의 괄호 넣기를 통해서 빈칸 넣기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리바이벌 해보겠습니다. 자, 기출됐던 지문들입니다. 1번은 요거는 사실은 우리 시험 범위에 없는 내용들이 출제가 된 거예요. 권리의 종류를 물어보는데 권리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청구권하고 형성권으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많이 나오죠. 특히 형성권 많이 나오잖아요. 청구권을 상대방이 청구해서 상대방이 이행을 해야만 되는 게 청구권이죠. 반면에 형성권은 일방적 권리죠.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 없죠.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에 형성권이 꽤 많죠. 일방적인 거, 취소권, 추인권, 철회권, 해제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일방적 권리고 형성권이죠. 환매권,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 이런 것들이 다 형성권이에요. 근데 이 형성권은요 보통 이렇게 독자적인 이름이 있어요. 취소권, 추인권, 철회권, 동의권, 해제권, 매매 예약 완결권, 환매권 같이 별도로 독자적인 이름이 다 있어요. 고유한 이름이. 그런데 문제가 청구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형성권인 놈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청구권이라는 놈이 붙어 있는데, 이름이 붙어 있는데 형성권인 놈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무슨 증감 청구권, 지료 증감 청구권, 전세금 증감 청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무슨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분할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렇게 청구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형성권인 놈들이 있더란 말이죠. 형성권. 또 있군요. 소멸 청구권. 2년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권.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형성권입니다. 근데 이제 유치권에서는 조심할 게 있죠.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지만 상당한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청구권입니다. 또 그거는. 어쨌든 이렇게 청구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형성권인 놈들이 있더라. 그런데 비용상환 청구권은 그냥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입니다. 자, 2번. 법률행위 종류를 채권행위, 처분행위로 나누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눈다고 그랬죠. 여기서 준물권행위를 최근에 물어봤다고 그랬죠. 자, 2개 암기하면 됩니다. 채권 양도하고 채무 면제. 2개 암기합니다. 채권 양도와 채무 면제는 준물권행위입니다. 준물권행위.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같은 채씨인데 채무 인수가 있어요. 요거는 채권행위입니다. 채무 인수는 채권행위입니다. 채권 양도하고 채무 면제. 이건 준물권행위입니다. 처분행위 중에서 준물권행위다. 자, 3번은 많이 나온 거죠. 단독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로 나눌 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유언 또는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이런 것들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4번은 법률의 목적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이 법을 강행규정, 임의규정으로 나누고 나아가 강행규정을 또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눈다 그랬죠. 이때 단속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이 될 뿐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그랬고요. 이 단속규정에 해당되는 거 적어도 3개는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는 규정,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 직접 거래 금지 규정. 다 뭐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4번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5번 반사회 질서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등등 법률 행위가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시기가 언제죠? 기준이 되는 때 행위 당시죠. 그러니까 5번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 당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 줄이면 법률 행위 당시 이렇게 되겠죠.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 또는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불공정한 행위도 마찬가지죠. 현저한 불균형,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죠. 6번 반사회 질서 행위냐 아니냐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죠. 형사사건 성공 보수 약정이냐 민사사건 성공 보수 약정이냐 나눠야 된다고 그랬죠. 형사사건 성공 보수 약정은 반사회 질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지요. 형사사건 성공 보수 약정은 반사회 질서 행위예요. 반면에 민사사건 성공 보수 약정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죠. 기억해야 됩니다. 형사사건 성공 보수 약정은 반사회 질서 행위다. 민사사건 성공 보수 약정은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7번 이중매매. 갑이을에게 부동산을 매각했다. 다시 병에게 매각했다. 원칙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시작한다. 단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행위. 이때 적극가담이 되려면요.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죠. 알면서도 매도를 권유 요청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반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가 됩니다. 이중매매 사실을 알면서 플러스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 요청해서 계약 체결에 이르러야 반사회 질서행위가 된다. 적극가담의 개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행위가 됐다.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갑이나 을은 병등기를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을이 갑을 대위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7번. 자, 8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죠.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의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 폭리자의 폭리의사 이 세 가지를 요건으로 무효로 하는 게 불공정한 행위가 됩니다. 자, 이때 피해자의 궁박경설 무경험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직접 하지 않고 피해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궁박경설 무경험을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남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경솔과 무경험은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경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궁박했는지 여부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번. 9번. 비질이 표시.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유효하죠. 107조. 1항. 본문. 원칙 유효. 단서. 예외.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유효하려면 상대방이 뭐여야 돼요? 선의이면서 무과실이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 기억하자 그랬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를 가지고서 요거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를 뽑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9번 매매계약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뭐이면서 선의이면서 뭐가 없을 때
과실이 없을 때 상대방이 선이면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옳은 지문이 되겠죠.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10번 통정 허위 표시인 채권 양도 계약이 체결됐을 때 통정 허위 표시인 채권이니까 가짜 채권이죠. 그 가짜 채권이 팔렸을 때 그 채무자 보호되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10번과 관련해서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시 한번 암기합니다. 다시 한번.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가손양 지금 나온 거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 채권인데 허위 표시잖아요. 채권 양도인데 채권 양도 계약이 허위 표시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가장 채권 양도죠. 채권 양도가 가짜야. 이렇게 채권을 가짜로 양도했을 때 채무자, 주식을 가장 양도했을 때 주식회사, 주식 가장 양도했을 때 주식회사, 당사자의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허위 표시 때 그 수익자, 제3자, 계약 인수인, 즉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 지위 이전, 요런 애들 제가 핵심 요약 정리하면서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했던 놈들,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 정확하게 적어도 7놈은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많다 싶은 분들은요, 적어도 최근에 나온 거 본인 나왔고요, 채무자 나왔고요, 계약 인수인 나왔습니다. 나는 7개 다 외우기 싫다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요 3가지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번에서 응용하는 거예요. 채권 양도가 허위 표시라는 건 가장 채권 양도가 있는 거죠. 그때 채무자는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까지 했는데요. 1주차에 허위 표시까지 괄호 넣기로 살펴봤고요. 차고 지문은 이제 다음 주에 괄호 넣기로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차고 부분은 목차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건 정리하고 괄호도 그때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